네, 안녕하세요. 진서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3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 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시죠. 자, 가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 주먹도끼, 그리고 이제 쭉 읽다 보면은 뗀석기가 출토되었다라는 사실에서 이 시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구석기 시대죠. 자, 이 그렉 보엔이라는 요 미군이 이제 그 고고학을 전공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주먹도끼를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철기를 바탕으로 성장한 나라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가예요. 족외혼이나 책화. 자, 왕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다라는 사실에서부터 이제 동해나 옥저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특히나 족외혼, 책화 이제 이런 풍속을 잘 들여다 보면은 이 나라가 바로 동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죠. 자, 동해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됩니다. 정답은 3번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골품제를 운영한 나라는 신라죠. 그리고 위만이 왕위를 차지하여 집권한 것은 이제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밑줄친 그가 활동한 시기의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전남 완도군의 장도입니다. 이곳에 청해진을 설치했다. 그리고 해적을 소탕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청해진을 설치했다. 해적을 소탕했다. 통일신라 말기쯤에 활동하셨던 장보고에 대한 설명입니다. 뭐 바다의 신, 해신이라고 불리죠. 이제 당나라에서도 이제 군인으로 활동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해상 무역으로 이제 돈도 많이 버신 분입니다. 이제 최초의 호적으로 보기도 하죠. 자, 뭐 병난도가 번성한 거는 고려 시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당의 신라인들 집단 거주 지역이 존재했다. 예. 이것도 이제 그 신라랑 당의 교류에 의해서 나온 그런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2번이 답인 거죠. 자, 그리고 조선이 연행사를 통하여 서양 문물을 수용한 건 이제 조선 후기 시대. 그 다음에 부산 원산 등 개항장 중심의 무역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이 중개 무역을 했다. 예, 역시 고조선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정답은 2번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 지역, 뭐 신라방이라고 부릅니다. 예, 자, 4번 갈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자, 의자왕이 장군 계백에게 결사대 5천 명을 거느리고 황산으로 나가. 자, 이 나라 어디입니까? 바로 백제입니다. 자, 백제에서 있었던 일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의자왕은 백제의 마지막 왕이죠. 예. 자, 정답은 2번 수도를 사비로 옮겼다요. 사비. 이 백제가 처음에는 한성 백제 시대. 한성에서 건국을 했어요. 지금의 서울이죠. 그 다음에 웅진. 이게 이제 장수왕한테 한성 함락당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웅진으로 급하게 천도를 한 거고 그 뒤에 이제 성왕이 사비로 천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장영영은 조선시대 정조 때 설치했던 그 왕의 친위 부대이고 군사행정구역 양계는 고려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자감을 운영한 거는 역시 고려 시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정여공주묘, 정예공주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고구려 양식과 당의 양식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이제 공주분들의 묘 내지는 돌사자상, 영광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불병좌상 이런 이제 문화재들이 이제 이 나라가 바로 발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말은 발해죠. 따라서 발해의 설명을 찾아주면 되겠는데요. 정답은 1번.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자, 이런 이제 문화재들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지만, 일단 발해에 대해서는 뭐 대조영이 건국했다라는 거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의고사 같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주자감, 대학교급 교육기관이죠.
그 다음에 해동성국하고 또 하나는 지방행정구역 체계 5경 15부 62주였다. 요거까지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로 가도록 하죠.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제 6번 문제입니다. 자, 가 왕조의 문화예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이에요. 미안합니다. 자, 상감청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모둠에서 조사한 걸로 보니까 삼국사기, 삼국유사, 성리학을 수용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나라는 어디냐면 바로 이제 고려 왕조입니다. 이 왕조가.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도 고려의 문화유산을 찾아주면 되겠죠. 자, 봅시다. 보면 5번 팔만대장경판이 되겠습니다. 몽골의 침입 때 이제 만들어졌죠. 이제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만든 게 팔만대장경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 호명 그릇은 이제 신라 시대의 호총 거기 무덤에서 발견이 됐는데,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써 있어요. 이름이라기보다는 왕, 그 호가 써 있죠. 광개토지 호태왕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그 광개토 대왕한테 하사받은 그릇인데 신라에 묻혔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그 5세기에 광개토 대왕이 신라의 부탁을 받고 왜 일본군을 쳤던 그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츠국에는 뭐 조선시대에 있었던 유산이죠. 자, 7번 갈게요.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는 고려를 세우고 후삼국을 통일했어요 보자마자 나와야 되죠. 바로 고려의 태조 왕건입니다. 자, 태조 왕건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면 되는데, 어이구, 바로 1번에 정답이 있지요. 훈요 10조를 남겼다. 자,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왕건은 북진 정책, 서경을 중시하였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사심관 제도 내지는 기인 제도, 이게 이제 원래 고려가 호족 연합 정권으로 수립된 나라인데 이것들은 호족 견제 정책이에요. 호족 포용하는 이 정책은 뭐 결혼 정책이라든지 사성 정책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호족 견제하는 정책으로 만약에 시험에서 좀 고난도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사심관 제도나 기인 제도, 그리고 사심관 중에서는 경주 지역의 사심관 김부, 그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인데 그 김부 이름까지 알아두시면 정말로 좋을 겁니다. 자, 8번 갈게요. 밑줄친 임금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임금께서 기기도수를 내려보내 무거운 물건을 끌어올리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셨기에 나는 거중기 도안을 작성하여 바쳤다. 수원 화성을 쌓는데 4만 냥을 절약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수원 화성 보면 나와야죠. 이 임금 누굽니까? 바로 조선의 정조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요 나는요 정약용입니다. 거중기 만든 분이에요. 정조가 굉장히 아꼈던 신하 중 한 사람입니다. 자, 정조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찾으라는 문제인데요. 이 탕평책이 실시되었다가 정답이에요. 이제 영조도 탕평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영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이제 숫자를 딱 맞춰서 노론하고 소론을 고루 기억했다라면은 정조의 탕평책은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뭐 많아요. 규장각을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왕의 친위 부대 장용영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계 문신제, 과거 급제한 문신들을 갖다가 초청을 다시 해서 계몽시키는 이런 이제 제도라고 보면 되겠고, 이제 그 외에도 규장각, 장용영, 초계 문신제, 그 다음에 수원 화성이 있었고, 요 정도겠네요. 이제 뭐 한 가지가 더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서얼들까지 이제 활용을 했어요. 서자 얼자죠. 그러니까 부인 신분이 양반이 아닌 그런 이제 자손들, 서자 얼자들도 등용을 했어요. 규장각, 검서관 같은 데다가 서얼을 등용하기도 했고, 이게 전부 탕평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9번 갈게요.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여 동북지방에 구성을 쌓은 뒤 가의 국경이다. 자, 여진 정벌했다. 윤관, 이분 별무관이죠. 고려입니다. 가국가는 바로 고려가 되겠습니다. 자,
고려에서 일어났던 일을 찾아주면 되겠는데요. 정답은 1번 강동 육주지역을 확보하였다입니다. 자, 이거 확보한 사람은 누굽니까? 서희죠. 거란의 1차 침입 때 이제 서희가 단판을 벌여서 이제 강동 육주지역을 확보했어요. 3차 침입 때는 강감찬 장군이 귀주대첩으로 거란군들을 싹 다 전멸을 시켜버리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0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의종이 보현한 문에 들어서고 신하들이 물러날 무렵에 이의방, 이고 등이 여러 분신을 죽였다. 이분들 이름 기억해두면 좋겠죠. 정중부까지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누구냐? 무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려시대에 있었던 무신정변. 자, 이렇게 되고 원종이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옮겼다. 왕이 장군 김치절을 강화로 보내 삼별초를 혁파하고 명단을 가지고 돌아오라 명했다. 자, 다시 개경으로 옮겼다라는 게 이게 개경환도죠. 자, 그러니까 무신정변과 그다음에 이 개경환도는 몽골의 침입이 있었을 때 항쟁을 하다가 이제 강화협정을 맺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무신정변 이후에 몽골 침략 및 항쟁 시기,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을 찾아주면 되는데, 이건 선지가 굉장히 어렵네요. 사실 다른 선지들을 통해서 정답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쪽을 깊이 알고 있다면은 요 2번이 정답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만적의 봉기는요, 무신정변이 있은 이후 무신 정권 시대에 있었던 민중 봉기 중 하나예요. 같이 기억해 주면 좋은 게 망이 망소이의 봉기, 그 다음에 김삼이 효심, 그리고 만적의 봉기인데, 만적은 개경의 노비예요. 그래서 봉기를 모의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다른 봉기 모의했던 그 노비 중에 이제 몇 명이 이제 고발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만적의 봉기가 실패로 끝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선지일 수 있어요. 이건 1번은 발해 시대니까 아니고, 법흥왕이 금강가에 병합한 건 신라 시대니까 아니고, 조광조가 현량과 실시를 권유한 건 조선 중종 시기니까 아니고, 이순신이 명량에 들어서 승리한 거는 임진왜란 기간이기 때문에 아니죠. 그러니까 나머지 선지들이 전부 아니기 때문에 2번이 답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자, 11번 볼게요. 가제도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호조가 아래기를 가를 경기지방에 시행한 지 20년이 되어갑니다. 팔도 전체에 통용시키면 모든 백성들이 혜택을 받을 텐데 방납으로 이익을 얻는 무리들이 저지하여. 이게 그러니까 방납으로 이익을 얻는 무리들을 그 이익을 막기 위해서 시행한 법이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방납의 폐단과 관련된 법이 뭐냐? 대동법이죠. 자, 방납의 폐단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 대동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동법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뭐 공물을 갖다가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이든 옷감이든 동전이든 뭐 이렇게 이제 내는 건데, 이 대동법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난 영향들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공인이 성장해요. 이제 새로운 상인 계층인 공인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부터 상품, 화폐 경제, 이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이제 현대 자본주의의 체계가 슬슬 태동하기 시작했다 정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 대동법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경제활동 관련 키워드라 반드시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2번. 자, 다음 사항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이방원 나왔네요. 이성기의 5번째 아들. 정도전이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하고 왕권을 제한하려는 것에 불만을 가져서 1차 왕자의 난을 통해 정도전과 남은 및 그들이 지지한 세자 방석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보니까 이게 좀 시대가 좀 크게 나눠져 있네요. 이제 이방원은 이성계의 아들, 그리고 이제 요 왕자의 난은 조선시대 초기에 건국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다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 이방원이 나중에 3대 국왕 태종이 됩니다. 13번. 밑줄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상평통보자. 구멍은 네모지고 사면이 둥글어 땡땡을 굴러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반기는구나. 자, 상평통보라는 게 이제 조선시대 후기에 나왔던 그 화폐죠. 동전.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모양이 묘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조선 후기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자,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 판소리 공연을 관람하는 상인이에요. 이때 이제 그 서민 문화도 많이 발전을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판소리, 뭐 창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판소리 계열.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민화, 풍속화라고 하죠. 풍속화나 이제 민화, 이제 요건 현대적인 용어고 이제 당시엔 풍속화죠. 요게 이제 그 김홍도나 신윤복 같은 화가분들이 계셨어요. 신윤복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주자감은 발해 때고요. 황룡사 구축목탑을 만든 거는 신라 선덕여왕 때고, 무령왕릉 조성은 이제 무령왕 바로 이후에 있었던 백제 때 일이겠죠. 석굴암 본전불은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자, 14번 갈게요. 밑줄 친 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지금 봉기를 일으킨 홍경래 등이 전주성을 점거하고 있고, 이제 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거 홍경래라는 이름 보면 알죠? 이 홍경래 난입니다. 자, 홍경래 난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주면 되는데, 사실 이게 시험에 나오게 되면 사실 한 가지 정도밖에는 기억하실 내용이 없어요. 뭐냐면 두 가지예요. 삼정의 문란과 연관이 있어요. 순조 시대 때 일어난 난인데, 삼정이 문란해져 가지고 이 홍경래가 그 지역의 광산 노동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난을 일으킨 건데, 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평안도 지역민들에 대한 차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이제 홍경래 난 하면 먼저 평안도 지역 차별. 이게 이제 시험에서는 서북 지역으로 나오기도 해요. 뭐 서북 쪽 그쪽에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제 평안도 지역 차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고, 거기에 이제 삼정의 문란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5번. 가하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3.1운동을 계기로 1919년 상하에 수립된, 나와야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나타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고, 두 번째는 일체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전환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온 거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은 이제 몇 가지 알아야 될 키워드들이 있는데, 일단 정답이 4번 공화제를 채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뭐 연락 및 행정체계로 연통제, 교통국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미위원부, 미국의 이제 구미위원부를 운영했다라는 것도 이제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입니다. 자, 요 칠정사는요, 세종대왕 시기에 편찬된 천문 서적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중국 쪽의 천문 서적을 쓰느라고 우리 실정에는 안 맞았어요. 왜냐하면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서적이랑 좀 안 맞았었는데, 우리나라에 맞는 이제 천문 서적을 처음으로 간행한 게 바로 칠정산이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고,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에서 반포한 거죠. 전민 변정도가 매우 중요한데 고려시대의 공민왕 때 일입니다. 자, 16번.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오는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김옥균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이분과 관련된 사건이 이제 있죠. 자, 급진 개화파로서 10년 전 1884년에 박영효, 홍영식, 서강범, 서재필 이런 분도 같이 해가지고 일으킨 정변, 갑신정변입니다. 즉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해외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 홍정호라는 분한테 맞아서 숨졌는데, 이 고종한테 그 명령을 받았어요. 김옥균 보이면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고종이 명령을 했던 거죠. 자,
17번 가겠습니다. 가전쟁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어요. 가해 현장을 찾아서 라고 했는데 남한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전도비. 자, 남한산성에서 삼전도. 자, 이 삼전도 하면은 인조가 이제 인조가 그 청나라 태종 홍타이진가요? 예, 그 사람한테 이렇게 309 고두에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면서 이제 항복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병자호란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에 들어갈 전쟁이 바로 병자호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삼전도비는 지금도 남아 있어요.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면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롯데월드 서울 잠실에 롯데월드 쪽에 보면은 그 샤롯데 시어터라고 그 뮤지컬 많이 공연하는 그 공연장이 있어요. 거기 맞은편 지역에 삼전도비가 서 있습니다. 이제 뭐 한문으로도 있고 뭐 그 청나라 여진족 말로도 써 있고 뭐 이래요. 예. 딱히 이렇게 좋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잠실 쪽에 놀러 가시면 한번 찾아가 볼 만은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병자호란에 대한 문제인데, 이 병자호란이 끼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4번 조선에서 북벌론이 대두되었다. 이제 이렇게 항복을 했어요. 청나라한테 항복을 했는데 이제 북벌론이라는 건 뭐냐면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자. 따라서 청나라를 치러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제 북벌이라는 게 북쪽 청나라를 정벌하겠다라는 뜻이라서 이런 북벌론이 대두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후금이 건국된 거는 이 후금이 청나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병자호란보다는 좀 전이죠. 그 광해군 때 근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교육기관. 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고 한국의 가라고 되어 있는데 가는 중종 때 처음 설립된 사립교육기관으로 교육과 제사를 담당했대요. 사림의 근거지. 자, 성리학적인 문화적 전통을 잘 보여주는 곳이 2019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바로 사립교육기관이면서 사림의 근거지입니다. 이게 서원을 말합니다. 이제 중종 때 처음 설립된 게 이제 그 백운동 서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나중에 이제 그 나라로부터 사익을 받으면서 소수 서원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뭐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교육기관은 서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여기 5번에 성균관이 있는데 이 성균관도 이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성균관대학교 그 인문계열 캠퍼스 쪽, 그러니까 서울 대학로 쪽에 가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 서원하고 비슷한데 다만 이 서원들은 좀 성균관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그건 서원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 19번. 밑줄 친 전하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자, 이 해시계가 전하의 명으로 장영실이 만든 앙부일구란 말이지. 자, 앙부일구. 요거예요. 요게 앙부일구인데, 마치 무슨 소뚜껑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다라는 뜻에서 이제 앙부일구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분 누굽니까? 우리한테 너무나도 훌륭한 정말 은혜로운 왕이시죠. 세종대왕입니다. 자, 뭐 앙부일구, 장영실 이런 것도 이제 키워드가 되겠지만 이분 하신 일이 워낙 많아요.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했고, 그 다음에 집현전을 설치했고, 뭐 과학기술, 뭐 장영실 같이 뭐 아까 칠정산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런 거 발전시킨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가장 중요한 게 선지에 나와 있죠.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갈게요. 밑줄 친 전쟁 중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 전사자의 유해를 찾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 대한민국의 노력이 계속된다. 뭐 이것도 키워드가 될 수 있겠지만 일단 둡시다. 자, 이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1951년에 전사한 장모 일병의 국군 전투와 수통 이렇게 돼 있어요. 1951년입니다. 이거 6.25 전쟁이죠.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6월 25일에 쳐들어온 전쟁입니다. 6.25 전쟁에 관한 설명을 선지 중에서 찾아주면 되겠죠. 즉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됐다. 그리고 나서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중국군이 이제 전쟁에 참여하면서부터 다시 밀려 내려오죠. 흥남철수 145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뒤로는 이제 38선 근처에서 공방을 계속하다가 결국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2023년 3월 고등학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